고등교육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고등교육이라는 게요, 고등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학 교육에 가깝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일종의 배경 지식 겸 알려는 드리는 거예요. 고등교육이 성장해 왔어. 엘리트 시스템에서 대중 시스템으로 성장해 왔어. 소수 엘리트들만 교육받던 시대에서 대중교육으로 넘어왔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증가된 참여자 비율이, 그러니까 교육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나타났어. 수십 년 동안. 2차 대전 이후. 그리고 2000년과 2014년 사이에 참여율, 고등교육 참여율이요, 거의 2배가 됐대. 19에서 34%로. 어느 곳에서? 전 세계적인 곳에서. 누구 사이에? 인구 집단들 사이에서. 어떤 인구 집단이냐면 학교 떠날 나이에 범주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기본 교육의 졸업반 애들. 전형적으로 18에서 23세까지의 애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반 애들인 거죠. 얘네가 그 이상으로 간다고요. 자, 그러면 고등교육이 엘리트 시스템에서 대중교육으로 확대가 됐는데 뭐 나머지는 뭐 별 내용 없죠. 이런 2차 대전 이후에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죠. 이런 증가가 나타났고, 그래서 뭐 19에서 34%로 진학률도 높아졌고 뭐 이렇다더라. 고등교육의 이런 극적인 확장은 특징 지어져 왔어. 상당히 넓은 범위의 고등교육기관이랑 더 다양한 학생 인구 집단, 이런 것에 의해서 특징 지어져 왔대요. 요거 헤드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특징이 지어져 왔으니까 이거 뭐예요? 수동 맞죠? 내가 이렇게만 쓸게. 자,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단순히 숫자만 늘었냐? 그렇지 않대. 고등교육을 위한 교육기관도 증가했고 광범위해졌고, 옛날처럼 4년제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전문대도 생겼고 컬리지도 생겼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대도 생겼고 뭐 군사학교도 생겼고 기술학교도 생겼고 뭐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학생의 그 인구 집단 구성도 다양해졌어. 수만 는 게 아니야. 계급적으로도 극빈층도 학교를 다니고, 뭐 인종 집단이나 문화 집단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그 백인 중산층 중심의 학생 구성으로 이제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 긍정적이에요. 자, 그랬는데, 자, 변화. 이러한 엘리트 시스템에서 대중적인 고등교육 시스템으로서의 변화는 뭐랑 관련되어 있냐? 정치적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대요. 얘가 헤드니까 이렇게 맞죠? 뭐하기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전문화된 노동력, 경제를 위한 전문화된 노동력을 빌드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대.
그러니까 예전 같은 저숙련 노동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기보다 이제 중간 관리직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니라 조금 더 지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들. 그래서 몇 번이냐? 이런 변화는 전문 노동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고등교육의 확산, 엄청 전문화된 숙련화된 노동력을 디벨롭하려는 이 고등교육의 확산은 줄여야 된대. 시험의 역할을. 뭐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별과 통제에 있어서. 왜냐면 학생들의 이런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시험은 저숙련 노동자를 골라내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의 역할은 줄여야 되고 뭘 시작해야 되냐? 평가에 대한 접근법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평가에 대한 접근법은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돼. 얘가 얘 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변하고 근무 조건과 환경이 변한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직무 역량 평가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 이런 식의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접근법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문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니시에이팅 어디 갔냐? 그 직장의 평가 방법도 되게 다양한데 일단 선다형 시험은 안 된다며. 그것도 어세스먼트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일 수 있거든. 근데 그건 안 된다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업무 평가들이 나오는 거거든. 뭐 동료 상호 평가, 직무 적성 평가, 근무 역량 평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평가들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평생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평가들을 시작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꾸미는 거는 어세스먼트가 아니라고요. 어프로치여야 되는 거지. 그쵸? 주의. 어세스먼트는 사지선다, 오지선다 시험도 해. 근데 거기에 맞는 그 중에서도 평생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를 예시로 들어놓은 게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뭐 거듭났어? 얼마나 더 소홀히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 저기 뭐야 학습평가 그 다음에 어디에 집중하는 거? 발전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하는 거. 단순히 점수 매기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얘네는 뭐의 예시인 거예요? 얘의 예시인 거야. 새로운 고등교육이 바라는 거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현실에서는 사회 정치적 변화
고등교육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그 사회 경제적 변화가 뭐를 셋업해버렸냐? 모순의 장을 셋업해버렸어. 뭐에 대한? 고등교육에서의 평가에 대한 모순의 장을 만들어버렸대.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 애초에 대중이라는 말이랑 고등교육이라는 말이 공존이 가능해요? 고등교육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인 거고, 그거는 소수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으면 그게 박사학위입니까? 모든 사람이 서울대에 가면 게 서울대인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중을 얹어갖고 두 개를 합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순회장이 생기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대중고등교육은 요구한대 효과적인 접근을, 인간이 많으니 평가에 대한. 그래서 뭘 요구한대요? 시험이나 선다형 퀴즈 이런 거 요구하고요. 피드백도 최소한의, 그리고 비개인적인 표준화된 피드백을 요구한대. 근데 얘네들 다 뭐야? 아까 나왔던 학습을 위한 평가랑 디벨롭을 위한 피드백이랑 완전 다 반대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요구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사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이상에 반대되는 애들인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원래. 근데 편의를 위해, 인간이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런 걸 요구해. 그리고 이것이 뭘 야기해요? 학생들이 뭐에 초점을 맞추게 야기해? 성적에 초점을 맞추게 야기한대, 피드백보다는.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선다형 문제, 그리고 비개인적, 어떻게 한 명 한 명 개성을 다 봐줘. 표준화된 평가, 피드백. 그래서 성적을 다시 중시하게 만들어. 오히려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집단의 학생들, 엘리트 시스템에서 있었던 과거 엘리트 시스템의 그 소규모의 학생 수가 허락했어. 더 밀접한 관계를. 누구 사이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아니 진짜 옛날 엘리트 교육은 막 데카르트 이런 애들이 가정교사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배웠잖아. 사교육의 끝판왕이지. 데카르트는 물론 공준지게 그거 해주다가 죽었지만. 그리고 훨씬 더 여기서 형성적이라는 거는 인격 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성적 피드백, 뭐 해주는? 우리의 마음과 아카데믹한 기술과 심지어 학생의 인격까지 쉐이핑해주는 형성적 피드백과 함께 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에 더 밀접한 릴레이션십을 허용했대. 오히려 엘리트주의에서 대중교육으로 바뀌었는데 대중교육의 이상이 엘리트주의에 있어. 그러니까 교육이란 게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쉽지 않다. 그리고 상당히 역설적인 결과죠. 교육에 어떻게 보면은 평등화, 민주화를 바랬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고등교육의 민주화를 바랬지만 고등하다는 것과 대중적이다, 민주적이다라는 그 개념의 충돌로 인해서 현실에서는 기계적인 학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렇게 타파하고자 했던 엘리트 교육의 어떤 방식들이 더 덕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걸로 대두되는 상황. 뭐 대중교육을 고안하면서 그 사람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대충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의 대중화된 고등 교육은 표현하니까 진짜 생각나는 걸 써야 되나? 모순적이야. 그것의 고귀한 목표와 그게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조건들 사이에서 상당히 모순적이다라는 얘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